네, 지난 금요일 교육부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데요. 어제는 정시 확대 방안의 문제점 지적하고 우려를 표하는 교육계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네, 먼저 이번 정부의 정시 확대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정부의 발표 이전부터 제가 정시 확대 5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정부의 정시 확대 발표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엇보다도 입시 정책이 가장 공정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입시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수시는 수능을 통한 정시보다도 오히려 배경이라든지 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이것들로 인해서 학생의 능력보다는 외적 영역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대환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이다. 네.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하고 특히 청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100% 동의하고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 중심이 70-80% 되는데 네.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정시 수능을 통해서 학생들도 대학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 교육계 쪽에서 반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고등학교가 학원처럼 수능 공부에만 매몰돼야 되고 또 공교육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과연 교육계가 누구를 위한 교육계냐. 저는 교육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이고요. 예. 그리고 학부모거든요. 지금 교육계라고 얘기하는 게 주로 교육단체, 소위 교육감 몇 분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교육단체도 의견이 나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 교육계가 반발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과연 맞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학생과 학부모는 대창성입니다. 네네. 정시 확대에 대해서 일부 교육단체와 교사분들 중에서 또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교육계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교육이 붕괴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수시가 70-80% 진행되고 있는 현재 과연 공교육이 완전하게 정상화되고 있는지 그 자문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수능을 통해서 학생을 많이 뽑으면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를 통해서 100% 뽑자는 게 아니고 네. 현재 치우친 수시의 비중을 좀 낮추고 정시의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공교육 붕괴로 바로 이어지는 논리가 과연 성립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금 수시로 거의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네.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정확하게 먼저 진단을 해봐야만 그런 비판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 장서궁 전남 교육감이 이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남 학생의 90%가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 정시 확대가 도농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지역 균형 선발 또는 기회 균등 선발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이 대부분 수시로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시를 좀 줄이고 정시를 늘리면 지방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논리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지역 균형 선발이나 기회 균등 선발은 수시가 아닌 정시로도 충분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시 수시의 문제가 아니고 예. 어디에 포함시키느냐 문제 그리고 비교과 위주로 이런 지방 학생들을 뽑느냐 수능이라는 점수를 베이스로 해서 지방 학생들을 뽑느냐 그런 차이인 것이지 정시가 늘어나면 지방 학생이 피해 본다. 그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역 균형 선발이나 기회 균등 선발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평가가 좋은 그런 학생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잘 사는 학생 또는 경제력이 되는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선발된다라는 비판도 또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학생이라서 다 모든 지방학생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그런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선발된다.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시 확대가 지방에 불리하다. 그런 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 수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드러낸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도라든가 그렇죠. 주관적인 평가 기준 때문인데 예. 이 부분의 문제점들도 좀 개선해서 신뢰도를 높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의 장점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잠재력, 그다음에 재능과 끼를 제대로 발현하게 만들고 또 그러한 재능과 끼를 원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권을 행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입한 긍정적 취지가 되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 네.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말 학생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펙이고 재능과 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부모와 또는 학교와 배경이 너무 작용을 많이 한다. 과연 고등학생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정말 수백 시간의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 학생이 그 적힌 대로 그렇게 봉사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으면 다른 활동을 전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남겨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비교과 영역을 폐지를 하면 이제 교과 영역 중에서 세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특도 기재를 하는 거 보면 학교마다, 그 다음에 선생님마다 기재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천차만별이에요. 세특이요? 다시 말해서 예. 세부 능력 및 특기 적성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비교과 영역을 배제를 하면 이제 내신 성적하고 세특,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교과 비교과 영역이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발표대로 하면은 비교과 영역을 없애고 교과 영역을 좀 더 비중을 높이겠다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과 영역에 세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비교과 영역을 많이 줄인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학생을 다면적으로 보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정성의 문제로 인해서 비교과 영역을 많이 없애게 되면은 또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지게 되니까.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살리면서 어떻게 공정성을 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모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살려나가되 너무 수시 비중이 높으니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도 좀 더 넓혀야 된다.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이번 정시 비율 확대가 지금 고1부터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국가교육위에서 정시 비율 30% 이상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네. 작년 기준을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올해 새로이 또 기준을 만든다 그러면은 아마 고1부터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대입 제도 변경은 4년 전에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대상된 학생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혼선을 초래한다.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입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청년과 교육계에서 고쳐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저는 혼선이라까지 보지는 않는데 비율의 조정이기 때문에 설령 약간의 혼선이 있더라도 공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정시 확대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 좀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높다. 그렇죠. 이 주체는 학생이고 예. 학부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정부 내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고 그리고 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들어서
정시 비중 상향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뭐 선발 비율이나 방법 등은 지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원께서 보시는 그 바람직한 수시 정시 선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도가 아마 한 23% 됐을 겁니다. 정시 비율이요? 정시 비중이 예. 수시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요. 특히 예. 이제 서울, 인서울의 소위 잘 나가는 대학은 더 수시 비중이 높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국가교육부에서 30% 이상으로 정시를 늘려라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이것이 불거졌는데요. 저는 정시 비중을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수시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수시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시로 수능을 통해서 갈 학생들에게는 정시를 통한 기회를 주는 것이 네. 우리가 청년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다. 청년들의 특히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사춘기지 않습니까? 과도 많고 소위 1학년 때, 2학년 때 조금 공부를 등한시했던 친구들도 2학년이나 3학년에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제도가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제도가 더 가치 있느냐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고 그걸 존중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은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 제도가 안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능이라는 것이 오지선다에 점수로 줄 세운다는 비판이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가져왔던 가장 정확한 평가의 방법이 또 그런 방법입니다. 본인이 시험 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오롯이 본인의 능력만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제3자의 평가가 아니라 네. 본인의 능력이 반영이 되는 제도가 바로 저는 수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능의 비중을 50% 정도는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계가 처한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현실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학생과 학부모들이 찬성하는 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 정부 발표가 빛을 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들 필요할지 끝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고민 속에서 이번에 이런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교육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교육 환경이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대졸과 고졸의 임금차도 많고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대접과 지위가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틈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님들은 합법적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이라든지 불법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돼서 좋은 데 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교육 외적 사회 경제 문화적 틀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 바꾸기 전까지는 공정을 담보로 한 대입제도를 만드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정성과 현실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되고 그리고 가치 지향성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더 공정하냐 그리고 어떤 게 더 현실에 수용성이 있을까 특히나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어떤 제도일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단계에는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